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TV 안종현입니다. 한번 진행 중에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물건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이 14.73평이고요. 본 사건 아파트 전체 층수는 15층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8층이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는 부산지방법원 2021 타경 137호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2차 매각기일이 2021년 8월 4일로 지정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 날짜에 입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점을 보시니까 11차 매각기일 이후에 입찰해야 할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2차 매각기일이 2021년 8월 4일인데 11차 매각기일이면 언제냐 해서 제가 이제 20%씩 가격을 저감을 해서 기간을 따져보니까 언제 2022년 내년입니다. 5월달 내지 6월달에 단 이 사건이 그때까지 경매가 취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2022년 5월 내지 6월경에 이 본 사건이 경매가 진행되면 그때 가가지고 얼마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선에서 입찰 가격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본 사건에 있어서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느냐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물경 1억 7,500만 원입니다. 근데 그분은 전입신고는 소멸기준권리인 저당권보다 빠른데 확정일자를 저당권보다 나중에 받아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경매 결과 이분은 어쨌든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전혀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분의 보증금 1억 7,500만 원은 낙찰자가 전액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만약에 2022년 5월경에서 11차 매각기일날 경매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낙찰 받는다 그러면요, 한 2,500 정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2,500 정도, 조금 더 봤을 때 한 3,000 정도는 입찰 참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3,000만 원에 입찰 참여하신다 그러면 2억 5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본건이 1차 감정이 2억 1,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 물건은요, 실제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나홀로 아파트와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입찰가 결정하실 적에 조심하셔가지고 좀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이런 유형의 물건은요, 역시 마찬가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분의 보증금액을 낙찰자가 다 인수하기 때문에 명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눈도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명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저 사람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아 갈 것인가, 그것만 우리가 계산을 할 줄 알면은 말 그대로 명도할 적에 말이죠, 죽여라 살려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본 사건 관련된 경매 정보지를 가미해서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차 매각기일 이후에 입찰해야 할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지방법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타경 137호 임의경매 사건이지요. 이게 보시게 되면 매각기일이 2021년 8월 4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물건이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액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억 7,500만 원은 낙찰자가 매수인이 전액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2022년 11차 매각기일이면요, 2022년 5월달 내지 6월달쯤 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1년여 후에 그 11차 매각기일이 잡힐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입찰 참여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냐면요, 이러한 유형의 물건에 대단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매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소위 경린이 그런 분들이 한번 실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토란 같은 입찰 보증금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말이지 몇천만 원 이렇게 그냥 크게 손해를 보는, 그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뭐 기일도 나와 있지요. 기일 현황 나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입찰 25일 전입니다. 오늘 방송하는 날 기준해 가지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역시 또, 보시죠.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이 전입 날짜가 2018년 12월 17일입니다. 근데 대학력은 있단 말이죠. 잠깐만 밑으로, 권리관계를 따져볼게요. 권리 분석을 해보시니까 2019년 8월 2일, 저당권이 여기에 소멸 기준 걸리게 됩니다. 2019년 8월 2일이에요. 2019년 8월 2일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2월 달에 전입신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보증금이 얼마지? 여기 경매정보지상에는 말이죠. 1억 7천만 원 나와 있죠. 그죠? 조금 이따가 말이죠.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 내용을 보니까 1억 7,500원에 돼 있어요.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1억 7,500원을 보고 일단 이 물건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권리 관계는 아주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이 뭐 한 건 설정되어 있네요. 그죠?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압류가 되어 있고, 저당권자 안모 씨 이분이 임의경매 신청하셨잖아요. 그죠? 간단해요. 봐가지고. 그 전에 보니까 전부 다 소유권에서, 소유권 이전 뭐 왔다 갔다 했네요. 그죠? 상태에서 안모 씨가 경매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 사건 같은 경우에 저당권 설정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기 보시면 2019년 8월 2일이죠. 그죠? 8월 2일입니다. 자, 그러면 위로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입 날짜는 저당권 설정 날짜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이분이 확정일자가 보니까 말이죠. 이걸 잠깐 지워볼게요. 이걸 잠깐 지우겠습니다. 확정일자가 보시니까 2019년도 8월, 언제입니까? 8월 7일이죠? 8월 7일인데 다시 밑으로 내려올게요. 저당권은 언제입니까? 저당권은 2019년 8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건저당권보다도 5일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분의 전세보증금액이 얼마다? 1억 5천만 원이다. 이거죠. 1억 5천만 원인 관계를 해가지고 어쨌든 저당권자 이분이 자기 채권액입니다. 채권액이 보니까 얼마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또 나와 있네요. 채권액이 1억 5천 청구액입니다. 청구액이 1억 5,600만 원이에요. 1억 5,600만 원.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언제 11차 매각기일인 2022년 매년 5월달 내지 6월달쯤에서 입찰 참여를 하시라 이거죠. 그때쯤 해서 한 2,500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 입찰 가격을 결정해서 낙찰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단보다 이 임차인이 허위 가장 임차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였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제 허위 가장 임차인인 경우도 이제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현장을 조사를 통해 가지고 보다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요 본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임차인은 허위 임차인은 아닌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당권자 이 사람은 자기 채권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 전액 다 못 받는단 말이죠. 3천만 원에 낙찰되면 이 사람 3천만 원 가지고 땡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번에 전세보증금 얼마지? 1억 7,500만 원이다. 그럼 1억 7,500만 원 낙찰세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앞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유찰된 그 뒤에 가가지고 입찰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요 사건의 내역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여기 제가 판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갑이라는 분이 먼저 2018년 12월 17일 날 전입신고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저당권인데 이게 소멸 기준 권리인데 2019년도 8월 2일이에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대단히 큰 무기가 뭐냐? 다들 아시잖아요. 전입신고입니다. 확정일자 안 받아도 돼요. 전입신고가 이렇듯이 소멸 기준 권리인 저당권보다 빠르다면 이 사람은 무조건 대항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낙찰자한테. 그러니까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요.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 여기 보시니까 1억 7,500만 원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만 이분은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1억 7,500만 원 받든지 아니면은 낙찰자한테 1억 7,500만 원 받든지 어쨌든 자기는 1억 7,500만 원 전액을 다 회수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항력인데 그 대항 요건은 뭐죠? 그러니까 소멸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하였다는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이번 같은 경우는 1억 7,500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이 17억 500만 원, 20억, 30억일지라도 말이죠. 전입신고만 빨리 돼 있다 그러면 일단 확보하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분이 대단히 안타깝게도 확정일자가 2019년 8월 7일자로 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또 이런 그 심정적으로는요 약간 좀 냄새가 나는 듯해요. 왜냐면요 전세 보증금액이 1억 7,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자기 전세금 1억 7,500만 원이다 그러면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가 사시는 분들은 말이죠. 요즘 뭐 어지간하면 인터넷상으로서 찾아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빨리 받으세요. 심지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보면 말이죠. 확정일자 받아준 거 대행을 그 서비스를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전입신고에 의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말이지. 저당권 설정된 동안에서 한 5일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물론 이렇게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근데 우리는 일단 이렇게 나와 있는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본 사건 2억 1천만 원입니다. 예상 이게 11차입니다. 최저 매각 금액이 2,254만 원인데 뭐 한 2,500 내지 물론 그렇죠. 본건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라면요 11차 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본건 같은 경우는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그 비활성화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최근에 말이죠. 한 2년 정도 전에 거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2,500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 손에서 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2,500만 원에 입찰한다면요. 저당권자 2,500만 원 다 가져가겠죠. 경비병 다 포함해가지고. 그럼 낙찰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갑이라는 분은, 자기 전세 보증금 1억 7,500만 원 전액 못 받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2,500만 원 플러스 하면 얼마입니까? 2억 원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럼 만약에 3천만 원이 입찰한다면 2억 500만 원이 된다. 근데 1차 최저 금액이 2억 1천만 원이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 본 사건에서 현 소유자가 이 부동산을 매입한 금액이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8월 달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1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보증금 해가지고요.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2천만 원 최우선 면제인데 이번 같은 경우 1억 7,500만 원이니까 이 소액 보증금에서 최우선 면제 대상에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가 더 간이 나와 있네요. 그죠? 매각 물건 명세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니까 작성일자가 언제고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언제며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냐. 그죠? 이거 보시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증금액이 자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면 보증금액이 1억 7,500만 원 있죠. 밑에도 1억 7천만 원 잡혀 있네요. 이거 보니까 아마 이번에 500만 원을 정액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더 전입 날짜가 2018년 12월 17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2019년 8월 2일이니까 우리는 아까 확인했습니다만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전입 날짜보다도 이 저당권이 나중이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분의 확정일자는 언제다? 이게 2019년 8월 7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당권은 언제입니까? 2019년 8월 2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입신고는 빠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는데 확정일자가 저당권보다 나중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이 간혹 나옵니다. 자칫 잘못하고 이건 뭐 실수할래 할 수가 없어요. 봐가지고 극히 기본이라니까요. 그죠? 극히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에 있어서 실수한다면 그건 그 사람은 경매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도 보시면요. 배당 요구 해가지고요. 배당 종기일이 2021년 4월 9일인데 이분 같은 경우 2021년 2월 5일자로 배당 요구 했잖아요.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 효력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확정일자보다 저당권이 빠르기 때문에 저당권이 먼저 다 가져간다 이거죠. 따라서 임차인은 1억 7,500만 원 이런 땡겨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이상으로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다? 저당권자가 될 수 있으면 작게 가져가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그 저당권자는 이 물건을 담보로 잘못 취득을 했지 않겠느냐. 일단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요.
이게 보시면 이제 임차 목적물 용도 해가지고 또 보증금액이 나와 있죠. 이거 보십시오. 1억 7,500만 원 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이제 2018년 12월 17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이게 이제 전입 세례 열람 내역입니다. 본 사건의 신청 주소지 해가지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106번 길 뭐 14-1호 이렇게 돼 있고요. 정모 씨 이분이 2018년 12월 17일 날 전입 신고 또 돼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제 보시면 되신다는 것이지요. 근데 보시니까 이게 매매 그 사례인데 말이죠. 이게 2019년도에 실제 거래가 된 사례가 딱 2건이 있어요. 2019년. 그래서 면적이 48.9624제곱미터 해가지고요. 면적이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니죠. 14.73평입니다. 약 한 15평 정도 전용 면적인데, 아마 방 2칸 정도는 나오겠죠. 15평이니까 방 2칸에다가 거실 뭐 조금 나오는데, 이 밑으로 가보시니까 말이죠. 12월 달에 거래된 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019년입니다. 2021년이 아니고 2019년도 12월 달, 2019년 7월 달에 보니까, 거래된 게 보니까 1억 9천만 원, 그죠? 또 1억 8천만 원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본건의 소유자가 말이죠. 소유권 취득은 언제 하느냐 하니까, 소유권 취득 날짜가 보시면은, 이 밑으로 잠깐 내려서 또 확대해 드릴게요. 보시니까 소유권 이전해가지고요. 여기 날짜를 좀 보십시오. 2019년 7월 29일입니다. 7월 29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2019년 언제입니까? 7월 29일이죠. 7월 29일이잖아요. 7월 29일 날에서 1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이거죠. 청수는 몇 층이냐? 본건 8층이거든요. 8층인데, 그러니까 요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한 이런 사례이지 않느냐. 거래 금액을 보시게 되면 밑에 나와 있죠. 거래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8천만 원 거래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도에 1억 8천, 1억 9천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입찰 참여하신다 그러면은 나름 아마도 부동산 중개업소 가셔가지고 매매 가격을 조사해 보시면요, 그분들 언뜻 그렇게 가격을 제시를 못할걸요. 왜냐면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거래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죠? 어떻게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특히 입찰 가격 결정하심에 있어 가지고요, 매매가, 전세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조사 분석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본 사건 전경입니다. 시티폴에 해가지고 이 본건 전체 층수 15층입니다. 15층인데 그 중에서 이제 8층이 경매가 나왔고, 위치를 보시게 되면요, 사실 온천동이 보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제가 금강공원, 이제 사적인 말씀드렸을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금강공원 그 주변에서 제가 어렸을 적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부산 쪽에 지리 아시는 분들, 제가 명륜초등학교, 명륜국민학교죠, 그죠? 명륜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뭐, 전학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본건 같은 경우 보시면요, 뭐, 제가 화살표 그어놓은 됩니다. 그런데 본건 기준해 가지고요, 동북측으로 보면요, 온천장역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본건에서 약간 북측으로 보니까 호텔, 뭐, 농심이 있고, 또 주변에 보니까 온천동이다 보니까 무슨 온천 호텔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건에서 이제 서측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서측이면은 아마 이쪽일 겁니다. 저쪽에. 서쪽으로 보니까 금강공원이 소재해 있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본 사건 주변의 전경을 보여드리면서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티폴입니다. 이게. 주변에 보니까 그냥 아파트 단지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번 건 시티폴의 앞에 보니까 이마트 24시 편의점이 소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보니까 이건 아파트는 아닌 것 같네요. 서주모터 무슨 자동차 회사인가요? 그리고 또 주변 뒤쪽으로 가보니까 이런 이것도 아파트네, 그죠? 주거용이 주로 많이 소재해 있다. 이 본건에 요거는 이제 한진 아파트입니다. 한진 스카이뷰 아파트고요. 시티폴의 아파트는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네, 여기에 다시 본 사건에 대해서 부산지방법원입니다. 2021 타경 137호 사건인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 11차 매각길이죠. 11차 매각길 이후에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1차 매각길까지 건설권 경매가 계속적으로 이제 존속 유지 진행돼야 됩니다. 중간에 경매 취하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사건 같은 경우 왜 이런 식으로 11차 길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더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당권이 소멸 기준 권리인데 소멸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했는데 이 사람 전세 금액이 1억 7,500만 원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가 나중이에요. 근데 배당표를 찬찬히 작성해 보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대단히 저당권자한테 대단히 미안하지만요, 이분이 될 수 있으면 적게 받아가야 됩니다. 적게 받아가고 거기다가 나머지 어쨌든 낙찰점 1억 7,500만 원 플러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이렇듯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이 물건 담보를 잡을 때 보니까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니까 누가 전입신고되어 있다 하더라. 그러면요, 이거 담보대출 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일반 금융기관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인이니까 뭐 또 모르고 막 돈 빌려주고 저당권, 한마디로 빵빵하게 설정해 놓고 나서, 나 저거 담보 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껍데기 쭉정이 이 담보 물건을 잡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더라.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상 부산지방법원 2021 타경 137호 임의경매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올 2021년을 넘어서 2022년 5월달 내지 6월달쯤에서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한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